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옆에 있어. 이제 너는 깨어날 거야. 그러나 아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눈을 뜨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들을 알아보길 바랬죠. 단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끝내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안 되는 어느 날, 한 대학생이 단 몇 초의 행동으로 15년 경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요, 그가 저지른 행동이 아니고 그 이후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는 두 발로 걸어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외국 옥료인들을 옥류해서 북한이 얻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이 말해주는 그 시스템에 대한 북한 내 증언까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평강이고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구독 전이신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토 원비어는 22살의 나이였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에 다니던 평범한 대학생이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가정의 유대교 신자 가정이었고요. 창창한 앞날이 기대되던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그 나이에 2015년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한 해가 저물어 가던 12월 말이었죠. 그는 단지 여행을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여행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입국한 지 닷새째 되던 다음해 1월 2일 날 여행을 마치고 출국 수속을 하던 중 그는 평양 공항에서 체포가 됩니다. 2015년 12월 29일에 평양 한 호텔에서 있은 일을 북한에서 이유로 잡았는데요. 출입 제한 구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선전 포스터를 떼어내려고 했다라는 이유고요. 이 사건은 여기서부터 정말 이상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 2016년 2월 오토 원비어는 카메라 앞에 서게 됩니다. 그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초점이 흐려져 있었고요. 표정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써준 것을 잃는 것처럼 말이 막 떨리고 막 더듬고 했습니다. 그는 돈을 위해서 교회 사람의 제안을 받았다고 증언했고요. 그래서 포스터를 훔치려고 했습니다. 배후에는 CIA가 있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는데요. 그 자백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투성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신자였죠. 가족은 경제적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었죠. 교회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읽어 내려가는 자백서는요, 미국 원어민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 완전히 어색한 표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쏘준 대본이었고 강요된 자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났죠. 2016년 3월이었습니다. 3월 16일 날 그는 수갑을 찬 모습으로 공개 재판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재판은 단 30분 만에 끝났는데요.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엄중하게도 15년 노동경화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미국에서였다면 학생들이 파티를 열고 장난삼아 낭서도 하고 그 출판물도 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훈방 조치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훈계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죠. 북한은 증거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요, 화질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리고 인물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고요. 또 인물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두리번 뭐 누가 뭐 나쁜 짓을 할까 이렇게 막 두리번 거리는 것도 아니고 곧바로 포스터 있는 대로 걸어갔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포스터를 띄워내는 장면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포스터를 실제로 띄워내는 장면조차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또 원비어라는 분명한 그런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모든 것이 어리무중했는데요. 그렇지만 그는 16개월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상태로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16개월 만에 조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눈을 떠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뇌는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더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됩니다.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병원비로 무려 200만 달러를 요구합니다. 이 돈은 약 20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는데요. 그것을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16개월 동안 옥류했습니다. 그리고 의식불명 상태로 된 뒤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내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둑이 매를 두는 격이었고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보토의 어머니는 기절했습니다. 아들을 보자 쓰러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계속 울먹이면서 우리는 건강한 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아닙니다. 내 아들은 건강합니다 하면서 계속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쓰다보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옆에 있어. 이제 너는 깨어날 거야. 그러나 아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눈을 뜨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들을 알아보길 바랬죠. 단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끝내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안 되는 어느 날 부모를 알아보지 못한 채 어떤 원비어는 숨졌습니다. 고작 22살의 꽃나이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왜 폐인이 되어서 돌아왔을까요? 북한이 진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가끔씩 북한 방문 미국인이나 한국인들을 옹유하는 특대형 이벤트로 세상을 놀라게 할까요? 한마디로 한국계 미국인은 미국과의 협상용, 정말 좋은 인질인 것입니다. 미국이 자국민을 철저히 챙기고 보살핀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한국계 미국인들은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협상에 정말 좋은 미끼로 적합한 대상입니다. 북한 정권은 보통 자기들 기준으로 미국 행정부에 상당히 고위급 인사를 요구를 합니다. 이들을 석방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도 북한을 방문하였고, 빌 클린턴이 미국 국민 옥류자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직접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들을 옹유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을 내부 선전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노동신문 즉시 일면에 이 보도를 합니다. 미국 유명 인사, 미국 전 대통령 누구가 경의하는 최고 지도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잘 포장해서 선전하는 것이죠. 북한에 2년 동안 옥류되었던 매튜 밀레와 키네스 베 같은 경우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오바마 정부의 국가정보국장 제임스 클레포가 북한을 방문한 뒤에야 풀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로 볼 때 오토 원비어는 가장 좋은 협상 파트너 인질이었습니다. 건강하였고요. 젊었고요. 겁이 많고 순박한 패밀리보이, 미국의 부유층 가족의 정상적인 이 아들은 좀만 겁을 줘도 미국 정부와 협상
타협용으로 아주 적합하였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사건은 북한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관광 1주도 안 되어서 체포된 지 만 16개월 만에 식물인간이 되었고요. 싸늘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오토 원비어에게 그 16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아무도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을까요? 북한 정권은 왜 외국인들을 옹호해놓고 또 그를 전향시키기 위해서 온갖 회유 작업을 다 시작할까요? 그 호텔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객실에 도청도 하고요. 세관에 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느 날 저도 미국 동포 친척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 같은 말을 들었는데요. 금강산을 같이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금강산에는 산에서 산으로 또 이렇게 또 물을 건널 때 뗏목으로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흔들흔들하는 이렇게 뗏목 다리를 만들어 놓는데요. 그 이름이 흔들다리입니다. 그분은 그 흔들다리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호텔에서 내내 도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인 옹유자들에게는 마약을 투입시키고 잠자리 여자를 동침시켜서 영상 촬영을 하고 아침에 협박하는 모습 등을 통해서 국제법상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간에 널리 알려진 사실도 많습니다. 많은 남한내 북한 입국자들이 경험하였고요. 전향해서 노동당에 입당도 하고 간첩 임무를 받은 사실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건실한 청년 23살의 오토 원비어에게는 안 먹혀 들었을까요? 이 같은 범죄 행위들은 어린 청년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이었을지 과히 상상이 안 가네요.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 꼭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독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